네, 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 오후장 주간 마감에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부장님, 이번 한 주는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잘 지켜내준 것 같은데 모처럼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왔죠? 일단 네. 좀 눈물 겹고요. 얼마 만입니까? 저희가 주간 마감하면서 이렇게 외국인의 빨간불이 들어온 게 거의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은 된 것 예, 예. 같죠. 네. 그래서 기조적으로 들어오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잠깐 보는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조 4,939억. 4일 동안은 1조 4,900억이면 많이 산 거거든요. 또 어제 뭐 옵션 만기일 날 7천억 이상 매수를 한 거고요. 기간은 3,700억 매도. 그런데 여기 제가 작은 글씨로 금융투자가 8,200억 정도 매도했다 써드렸는데 이게 뭘까요? 다른 기관들은 샀다는 얘기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2월에 배당 차익 거래 때문에 어쩌다 기계적으로 매수한 수급은 1월 달 적어도 2월 초 옵션 만기일까지 매도가 나간다라는 부분은 기존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1조 1,400억 정도를 매도했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코스닥 보시면 말씀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좀 팔았습니다. 3천억 정도 외국인은 매도를 한 상황이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2천억 정도 매도. 그리고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5천억 정도. 즉 지난주 외국인이 팔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를 많이 샀는데 이번에 코스닥이 빠질 때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팔 때는 이번 주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의 밑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이번 한 주는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잡혔는데 이번 주 특징을 좀 잡아볼까요? 좀 네. 보시면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 삼는 거 제가 보기엔 ISM 제조업 지수예요. 제조업 지수가 물론 50을 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기조적으로 11월, 12월에 올라왔다라는 거가 경험적으로 그런 수치는 반도체 수급과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표가 올랐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이겁니다. 작년에 코스닥이 글로벌 꼴찌였거든요. 국가 하나 빼놓고는. 근데 이번 물론 며칠 되진 않았지만 코스닥이 글로벌 상승률 1위, 2위는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중국보다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물론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체감상으로 좀 덜하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수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CES 첫날이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소부장 관련주들이 빠졌지 않습니까? 첫날은. 근데 그것이 일부 세론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많이 안 좋은 수치, 6조 대의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바닥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래대금도 우리가 12월 말일 마지막 거래일 때 양시장 합쳐서 10조였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서도 8조, 9조, 코스닥에서 7조, 8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 시장 나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은 이제는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좀 바닥을 다진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찍으셨네요. 잠깐 자료 보면서 네.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 4일 동안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가 20만 원까지 돌파하는 상황이죠.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사실은 저희가 처음 CES 다음날 올라올 때 하이닉스가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어요. 장중에 9%까지 올라온 거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다음에 삼성전자 3,600억, 하나오션이 1,200억,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00억, 기아 순으로 매수를 했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간이 좀 특이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800억, 유한양이 500억, 한미반도체 500억,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퓨처엠, 업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업종을 들어갔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모멘텀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기관 투자가의 핵심일 것 같고요. 개인 투자가분들은 제가 지난주는 굉장히 좀 너무 이겼다, 화이팅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는 조금 삼성전자가 없네요. 예, 개인 맞아요. 투자자의 매수에. 삼성전자가 네. 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SDI가 1,000억이요. 이번 주에 SDI 조금 밀리긴 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도 일단 유의미한 주가 변화 없었고
현대차는 이겼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300억, 한국전력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좀 특이해 보인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장에서 좀 시세를 내주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또 발목이 잡히면서 그렇죠.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딱 보시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코스닥은 제가 금액은 써드리지 않는데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 수급 중에서 특이한 부분이 삼천당 제약이에요. 삼천당 제약. 오랜만에 네. 삼천 제약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주가 상승도 어제 그제 최근에 유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JYP 엔터, 카페24, 코오링 티슈진 보시면은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 엔터랑 일부 플랫폼이 들어왔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 이오테크닉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은 쌍끌이네요. 그리고 PSK 홀딩스 순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개인 투자들 보시면 되는데 조금 서진 시스템,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D&D 파마텍, SM 순으로. 코스닥은요 이번 주가 조금 외국인들 기관이 쌍끌이를 매도한 것만큼 뭐라 그럴까요? 지수도 거래소 대비한 탄력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뭐 종목에 대한 결은 좀 떨어진 상황이긴 하고요. 이게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 주장임을 여전히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매수 상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CES가 있었다면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가 그렇죠. 기다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이번 주는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지난주까지는 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를 찍었다 살짝 밀렸죠. 그러면은 우리 코스닥이 좋아지려면 우리가 좋아지는 성장주 단이 가려면은 일단 국채금리 좀 밀려야 됩니다. 그렇죠. 국채 밀려야 되는데 일단 오늘 밤에 고용지표 발표를 합니다. 네. 실업률이라든지 시간당 임금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만큼 시장에 우호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사실은 저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명확한 답을 내드리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고용지표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컨셉은 좀 덜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덜 나온 상황 자체가 여기서 시장이 우호적일지 혹은 더 잘 나올지 이것도 불분명한 상황이죠. 그래서 확실한 건 시장을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어제 밤에 미국장이 쉬었기 때문에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용지표 입장에서. 근데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저희가 작년에 거의 국채금리가 5%대까지 찍었지만은 4.7%대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좀 고점의 상단 부분이라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국채금리 급등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만 잘 넘어가면은 다음 주도 원활한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13일 날 보시면 우리 한국의 수출입 동향 열흘까지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15일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오가 또 움직일지. 사실은 바이오가 CES 첫날, CES 세론 나오면서 첫날 움직이고 요 며칠 쉬고 있어요. 올랐다 놨다 올랐다 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CES 헬스 컨퍼런스 시작을 했을 때 움직이지 안 움직일지 요걸 보는 게 핵심일까 봐야죠. 싶고요. 네. 그리고 14일 날 PPI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5일 날 CPI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고용을 잘 봐야 되고 CPI를 봐야 되는 이 줄레가 있는 게 아까 10년물 국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올해 이런 컨셉이 나오죠. 안 좋은 게 최대 2회밖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수치가 잘 나오면서 한 번이 될 수도 있다. 금리 인하 횟수가. 이것 때문에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PI랑 그리고 오늘 밤에는 고용동향 보고서는 정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시장이 비우호적으로 나올 확률보다는 왜냐하면은 이게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도 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잘 넘어가자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12월 CPI 말씀드렸고 또 실적 발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JP모건부터 시작한 금융주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16일 날 보면은 우리 또 금통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게 금통위가 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금리를 내릴지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처음 내렸을 때 국내 체력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라는 부분 때 시장이 좀 밀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요 다수의 의견은 일부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동결이랑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연준에 그 새벽에는 연준 베이지북도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TSMC 실적 발표하게 됩니다. 나름 매크로가 많아요 지금. 다음 주에 뭐가 많네요. 소매 판매까지 있고요. 그리고 17일 보시면은 중국에서 GDP 나오게 되고 산업생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요 다음 주에는 좀 매크로가 좀 발동하는 시기입니다. 트럼프 정부 취임 직전에 매크로가 어떻게 발동할지.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조금 주춤한 것도 그런 연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네, 그러네요. 20일에 취임식을 앞두고 있고 그 전에 매크로 상황 속에서 체크해야 될 경제 지표들이 대거 나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 살펴주셨는데 또 이렇게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TSMC도 그렇고 미증시에서 금융주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질 텐데 다음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이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이 지지난주까지는 좀 코스닥의 작은 주식들을 사면 수익이 나는 장이었어요. 매매 플레이 가능한 장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이틀 전부터 들어가면은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를 때도 고점. 그런데 또 적당히 빠진 것들은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어제 급등했었던 유리기판이 오늘 밀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조금씩 시장이 살아나는 건 맞긴 맞지만 지금 살아있는 섹터, 조선이라든지 로봇, 소부장도 살아났거든요. 이런 관련 섹터가 하락 시 천천히 매수.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2, 3일 있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에 진입을 한 지금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실적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련한 프리뷰 보고서가 발표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도 몇 개 나온 상황이긴 하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유쾌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중소형주 매수보다는 압축된 로봇주 안에서 압축된 두세 개 그리고 실적도 실적 관련 주만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많은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단기 매매보다는 스윙적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무분별한 중소형주 그 안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로봇 다음에 배터리를 봐야 되나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네. 2차 전지는 네. 4분기 실적 발표가 LG에너지를 먼저 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소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프리뷰라 그래서 미리 발표가 나오고 미리 탐방 보고서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적이 좋지 않게 느껴지는 섹터는 이미 우리가 알려진 섹터는 만약에 선수들 입장에서 언제 사냐면 발표하고 나서 삽니다. 삼성전자처럼요. 실적 발표 이후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발표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2차전 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럴 수 있죠. 차라리 실적을 안 보는 거 2차전지 안에서 그때 제가 보기에는 로봇 그 다음에는 이렇게 미리 찍어드리지 않는데 자율주행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아예 테마는 테마대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고 실적은 실적대로 좀 다르게 좀 매매를 해야 돼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시즌에 매매 잘하면 수익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도 또 우리 뭐니뭐니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정말로. 예, 네, 힘내십시오. 좋습니다. 로봇 다음에 자율주행도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